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부정선거도 막바지 일기지만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미국의 부정선거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 민경욱 대표 추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민경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워싱턴이시죠? 네,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예. 아, 워싱턴에서 여기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100만 대회인가요? 이제 부정선거 시위라고 그럴까? 하여튼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단하게 했던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 이봉규 TV를 통해서도 이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네. 잘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오자마자 그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한 3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 행사의 정식 이름은 MMM 해서 Million 마가 마치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Make 행진한다.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서 행진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워싱턴 그 백악관 근처에 있는 프리덤 플라자 자유광장에서 시작해서 네. 한 3-4km 되는 미국 의사당 뒤에 있는 대법원까지 행진을 벌였죠. 네. 행진을 벌이고 그곳에서 행진 마치는 마감 집회를 열고 다들 이제 해산을 했는데 그 인원을 놓고 사람들은 이제 100만이 모이기로 했었는데요. 네. 그다음 워싱턴에서만, 이게 워싱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50개 각 주의 주도에서 마가 행진을 벌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워싱턴이 제일 그 규모가 컸죠. 네. 그 규모가 큰 대회에 100만이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 100만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 좌파 언론들은 뭐 수천 명이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hundreds of thousands라고 했으니까 수십만 명이 모인 것으로 저는 그것이 100만 명에 가까운 수십만 명,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이제 그 이번 부정선거에서 분노한다는 건데요. 트럼프는 지금 아직도 인정 안 하고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부정선거 밝힐 수 있는 여건이 우리 보던 거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해서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을 보면 지금 제가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소송은 우리가 낸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수백 명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선서를 한 다음에 진술서를 씁니다. 애피데이빗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짓으로 밝혀지면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위증죄로 큰 벌을 받는 그렇죠. 그런 제도인데 그거를 쓴 수백 명이 자신의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제기한 소송들이다. 네. 지금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바꿈으로써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엄청난 소송은 이제 곧 접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나 각종 각급 법원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큼지막한 소송은 큰 발표와 함께 이제 접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과 비교하면은 똑같은 선거 부정 의혹이 있고 선거 부정이 일어난 거죠. 제가 여기서 봐도. 네. 그런 건데 차이가 있다면 이쪽엔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고,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도 그 사실을 바로 접수를 해서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온 투표용지 가운데 11월 3일 소인이 찍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보관하라. 이런 명령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대법원의 그 법적인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차이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다르고요. 네. 다음에 이 대통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격이 뭐 저 못지않죠. 저도 훨씬 더하죠. 예,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고, 그렇죠. 다음에 돈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서 이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고급 변호사들을 군단으로 갖고 법적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고, 같은 점으로 보자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뭐 같고요. 예. 다음에 이쪽에 민주당의 많은 그 미디어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그 미디어들 언론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도. 네. 그런 것은 또 같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선관위가 있잖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미국에서. 예, 선관위에서도 선관위원장이 네. 뭐 선거 전에는 뭐 FBI나 이런 그 사람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잘못된 선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원장도, 미국에 있는 선관위원장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많은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뭐 그 언론의 보도는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아니 증거가 없다, 저 대통령마저 증거가 없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해서 현직 대통령의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 도중에 생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TV조차도 끊어버리고, 박스 카부토 그 부사장이라는 앵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아직 증거가 없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자른 이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관위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이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다 이러더니 증거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쪽도 이 공화당 사람들이 민주당이 장악한 미디어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인 게 이제 미국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걸로 봐지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선관위가 적이죠. 그렇죠. 네. 선관위가 적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 각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주지사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그 선관위원장에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당신들 조심하십시오. 중국이 여기에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고서와 함께 보냈었죠. 그건 네. 우리 대표님이랑 서초동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발표를 했던 상황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예. 애니첸. 예. 그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중앙선거위원장도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는 이제 민경욱 대표의 결정적인 역할도 있었을 거로 제가 보이는데, 자, 미국에서 그러면 민경욱 대표가 지금 워싱턴 측, 다시 말해서 트럼프 측하고 어떤 그 뭐 교감이랄지 커넥션이 있었습니까? 거기 경향신문에서 웬 기자가 정용인이라는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경욱이 백악관 앞에는 갔지만 백악관 인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자는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취재를 해서 해야죠. 그냥 낭설 돌아다니는 것만 보고 자기의 이른바 뇌피셜만 갖고 기사를 쓰면 그 기사가 전문이 아닙니다. 자기 일기가 아니에요. 네. 돈을 받고 쓰는 기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거를 돈을 받고 자기의 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백악관에 있는 사람과 만난 것은 네. 그 일시나 상대방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이제 알아듣는 기자였다면은 이게 만남은 있었으나 그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는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레짐 체인지에 야당 인사가 관여되어 있는데 그게 미국 정부가 나서서 레짐 체인지라는 꼴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네. 그런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이야기 못할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이제 답을 하자면 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저 말고 우리와 같이 일하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30분 동안 브리핑하고 그 보고서 70쪽짜리 보고서가 여기 있죠. 네. 그걸 저쪽에 전달했군요. 예. 70페이지. 예. 영어로 된 보고서예요. 오호. 처음부터. 예, 잘 만드셨네. 예. 프라우디 사우스 코리아. 예. 이 보고서는 세계의 세 명의 저자가 만든 네.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제가 왜 바깥에서 했느냐? 국무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국무부 지금 코비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과 이야기하듯이 화상으로 컨퍼런스를 했죠. 4명의 국무부 직원들과 제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컨퍼런스를 하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혹시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또 전달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그러니까 국무부와 제가 만난 사람들과 다음에 제가 만나지 않고 이쪽에 뉴셰미 들어가서 만난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무부 이런 데에서 이 아주 잘 만든 이 보고서를 지금 갖고 거기에 대한 그 조사와 분석을 다 끝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네. 사람이 어디 저쪽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만난 게 아니고 네. 그것도 미국 백악관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비서실 또 제가 만난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들 다음에 국무부 직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primary documents to be presented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줘야 되는 이 중요한 다큐멘트라는 제목의 네. 지금 잠깐 끊어지는데요. 보고서가 들어가서 그 네.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해 봐서 알죠? 그건 청와대에 뭐가 들어오면 제가 심심해서 읽습니까?
제가 심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듣고 보고 대통령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쯤 제가 그걸 올릴 건데 하와이에 있으면서 미국 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거기 대표인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과 미국 보수 연맹이죠. 네. 예, 미국 보수연맹이라고 미국 ACU라고 있습니다만 ACU는 댄 슐라비라는 사람이 댄이 아닌데 슐라비라는 분이 회장이시고요. 예. CPAC의 회장은 댄 스나이더라고 있습니다. 네. 댄 슈나이더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4월 15일과 11월 3일은 202일이다. 202일은 202 해서 서로 앞뒤가 대칭이 되는 그런 날이다. 그런 시기인데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똑같은 일, 데칼구머니 같은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서 대통령도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KCPAC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비슷한 선거 부정 사례에 대한 대비와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게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지만 특히 우리 한국의 4.15 총선 부정된 거에 대해서 같이 싸우는 데는 큰 전환점을 맞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속도가 지금 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부정선거 이제 그 선언이라고 할까 밝혀질 때까지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12월 4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12월 4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투표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주에서 99%, 96%의 진행률을 보이며 지금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주의 선거가 끝나게 되면 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승자가 나오면 각 주에 배당된 숫자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12명, 펜실바니아주 20명, 전체에 봐서 270명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반이 돼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개표가 완전히 끝나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서는 16명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받은 대로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면은 그대로 워싱턴에 와서 2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위임받은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16명이 모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나온 대로 270명이 넘는 270표 이상을 얻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냐 하면 지금 여러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할 것 없이 네바다주 이런 곳에서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 잘못됐다는 우편 배달부의 증언이 양심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미니언이라는 개표기가 사용됐는데 도미니언이 4%는 미리 바이든에게 가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각급 법원에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혹은 너무나 작은 차이로 성패가 결정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는 0.1%라든가 0.5% 혹은 1% 각 주마다 다릅니다. 0.5% 이하의 표 차이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재검표가 우리가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루 이틀이면은 수검표로 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아주
소인이 11월 3일까지 찍히도록 돼 있는데 소인은 11월 4일, 5일 된 것도 다 3일로 찍으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 다음에 지금 소인이 4일, 5일로 찍혀서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다시 검표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 엘고와 부시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그때 선거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된 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는 쟁송이 있어서 37일 만에 대통령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정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도 37일 동안 그때 승복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 사정은 지금보다 좀 나았다, 양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때 엘고가 이제 그때는 반대로 이제 패배 선언을 했는데 스프링 코트에 가가지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뒤집힐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들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연임이 되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미디어와 또 주위에 있는 분석가들, 우리 편에 있는 분석가들의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네, 그렇죠.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첫째가 두 번째가 부정은 확실히 있었다. 근데 부정이 과거부터 있었다는 게 문제다. 이번에는 코비드 때문에 부정선거의 양상이 더 심각해진 건데 과거에부터 있었다. 옛날 뭐 닉슨 대통령 그때부터도 있었고 그때도 시체들이 일어나서 도장 찍고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벌어졌고 만만한 게 아니고 하지만 빨리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지금 선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아이고 그냥 그때 당선됐다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불러지기 전에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빨리 법정에 올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는 미디어에 따라서 지금 미디어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 전체 미디어는 좌쪽, 왼쪽, 지금 민주당에 줄을 서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매체는 아주 극소수고, 다음에 유튜버는 우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슷하네요. 상황이 이쪽에 있고요. 예, 유튜버들의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제가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팽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이긴다. 이런 기조를 가진 매체들이 있는가 하면 CNN 같은 경우 또 AP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프레지던트 일렉트라고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AP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저도 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바이든은 그러니까 기레기들의 주류 방송의 눈으로 볼 때만 당선자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이 길다. 이런 트윗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트윗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봤는데 AP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자기의 패배를 속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을 속으로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Biden is a winner only in the eyes of media, democratic media 이렇게 써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레기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위너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승리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승리자라는 걸 써놨는데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썼으니 마음속으로는 바이든이 이겼어 이렇게 한다는 억지 그건 누가 봐도 논리가 맞지 않는 기사인데요. 그거를 세계 최대의 통신사라고 하는 AP 통신사에서 그런 논리로 썼다는 걸 보고 여기도 기레기 천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개인적으로 짧게 개인적으로는 이 저 부정선거 미국 밝혀질 가능성을 몇 %로 보시나요? 뒤집어질 저는 100% 가능성.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죠. 볼리비아, 콩고,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거가 잘못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네. 뒤집어지지 않고 한국이 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어디 눈치를 봤나요?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확 터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가 닫히고 있는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지금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기둥부터 썩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3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가 60년 만에 그 망령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그럼 60년이 됐으니까 다시 숭발될 때가 온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도 의심이 있으면 따봐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큰 원칙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가 잘못됐다는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런 부정선거의 양상들이 드러나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잉크로 쓴 거짓이 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뒤집어지라고 생각하고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확신을 가지고 고분분투 하시는데 민경욱 대표 100%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100%. 네. 네. 또 양심 선언도 미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온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요. 민주주의 미국서부터 지켜서 인천 상륙작전 우리 민경욱 대표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뚫어주시기를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에서 많이 잘 싸워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네, 네, 네. 화상 통화 이렇게 또 미국하고 하니까 참 좋은 세상이네요. 이게 저 옛날 같으면 위성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같은 유튜버는 감히 언감생시 위성 비용이 엄청 비싸거든요. 메이저 방송이나 했던 건데 이거 종합해 보면 미국 선관위는 우리하고 다르다. 거기는 선관위가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미국의 이제 그 양심 선언도 나왔기 때문에 민경욱 대표는 아주 부정선거 미국에서부터 밝혀질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네요. 지켜보시죠. 네, 미국서부터 부정선거가 확 밝혀져서 트럼프라는 그 시대에 참 용기 있는 투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도 명령을 내렸고 조사하라는 FBI도 조사를 시켰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물밀듯이 일어나서 한국의 부정선거도 한자들도 다 때려엎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예. 믿고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네, 뭉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